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의 통통통 187회 방송입니다. 자, 물류센터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자금, 또 물류 수요 관계, 거래 관계, 또 캠레이트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지금 포인트 한번 최신 사항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자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까지 22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호조세를 나타냈던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 2021년에는 금리 4% 내외, 또 2022년에 올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연준이 4.5, 한국은행이 지금 3.25의 금리 상황에서 지금 8에서 9%까지 2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류센터가 2023년 내년까지는 보통 센터를 갖다가 개발하면은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규모가 작은 거는 1년 반, 규모가 지금 몇만 평 되는 거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2023년까지는 물류센터의 공급량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는 2023년까지 진행되고요. 2024년 물류센터의 규모는 계속 정체 줄어들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2019년에 전국에 295개에서 2022년에 전국의 물류센터는 488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한 260개가 또 추가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가 지금 5,162만 명이 살고 있고 전국의 수도권의 물동량 중에 서울, 경기도, 인천, 서울의 인구는 지금 외곽으로 나가서요. 지금 950만 명 정도, 경기도는 늘어서 1,350만, 인천은 3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가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수인데 물동량은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요. 지금 자금 조달 시장, 제가 지금 PF 시장 계속 지금 경색 국면에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 10곳 중에 8곳은 지금 PF가 막힌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센터 개발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PC공법이라 그래서 이제 기둥하고 볼을 다 준비해서 세팅해서 그냥 물류센터를 공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나 납기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공사 수주도 최근에 스톱되든가 딜레이 되는 사항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에 지금 공사비라든가 금리, 원자재 가격 급등이 큰 영향을 해갔고요. 이 사항 계속 지금 실적 2023년부터는 감소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미수금이 증가하는 상황이 제 주변에서 보더라도 공사는 해놓고 캐시플로 자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PC업계 한번 매출 규모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위하고 있는 한성 PC건설 2019년에 1,300억 원이 2022년에 2,5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또 삼표 PNC 1,742억 원에서 지금 2022년에는 1,726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까뮤 ENC PC 부문입니다. 2022년 1,600억 원, KEC 2,500억 원, GPC 1,500억 원. 최근에 이제 2019년보다 증가율이 그냥 90% 이상, 많게는 200, 300% 증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0, 21, 22년 계속 2023년까지 공사에 대한 물량은 폭증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와 매출 기록을 지금 PC 기업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 PC 업계도 물류센터 수주가 모든 것이 이제 피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보다 보통 6개월, 1년 후 또 수주를 받으면은 런을 달려가면 1년, 2년 후까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자, 이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은 지금 진행 중인 PC 업계 아마 지금 물류센터 부동산 물류센터보다도 지금 주택시장으로 또 방향을 전하는 업계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사항을 한번 보면요. 진행 중인 인허가, 공사 진행이 지금 스톱 상태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공한 물류센터도 매각 비용이 20% 낮아서 매각을 해도 안 팔립니다. 올해 저도 이제 지방권이나 수도권을 좀 다녀보다 보면은 물류센터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상온, 저온, 냉장, 냉동,
또 우리가 이제 상온하고 저온을 합친 거를 융합물류센터 또는 복합물류센터하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 낮은 가격에 지금 매각을 해도 잘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이 많아서 지금 풀지 않는 상태고요. 은행권부터 시작해서 보험, 증권업계도 지금 동일한 사항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물류센터의 임대 사항이 지금 급락한 상황일까요? 자, 첫째,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개 수수료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렌트 프리에서 서비스 기간 뭐 3년 계약이다, 5년 계약이다, 뭐 장기적으로 대형 물류센터라든가 큰 센터를 지면은 앙카로 들어가서 계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렌트 프리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물류센터 개발 사업이 지금 급속히 냉각되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현 상황에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류센터를 중개, 딜을 해주고 있는 용역사 같은 경우도 중개 수수료. 뭐지, 우리가 이제 뭐 2년 하면은 한 달치다, 3년 하면은 1.5다, 뭐 5년 하면은 2개월이다.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계약 조건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중개 수수료를 최소 3개월, 4개월치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항도 벌어진답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인 사항을 빨리 매각하든가 금리 고금리에 생각해서 빨리 자금 유동성을 지금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참고로 임대료가 평당 5만 원이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만평 기준에 하면은 임대 용역 15억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서비스 렌트 프리 뭐 1년 계약하면 15일에서 뭐 한 달 또는 최소 더 지금 렌트 프리를 갖다 제공하는 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양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에 한번 캡레이트 볼까요? 매 분기별로 좀 증가해 갖고 2022년 2분기 수도권은 평균 4.74%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거래 가격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2021년 4분기 평당 825만 원, 2022년 2분기 평당 734만 원으로 평균 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더 하락할 것 같은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미 진행 중에 있어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계속 예정 공급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다수의 초대형 물류센터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까지는 물류센터의 어떤 공급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조업도 지금 생산 재고가 너무 많다. 또 수출 수입하면서 재고량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재고량을 줄이면서 적정 재고에서 지금 속도 회전율을 높여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류 거점의 통폐합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는 여러 가지 거래 물량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항을 참고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류센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센터 규모가 1000평짜리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1000평보다는 3000평, 5000평, 최소 10,000평 이상 되는 물류센터를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온, 저온, 냉동, 냉장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1층이라든가 2층 정도에는 상온 센터를 놓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지하층으로 가면은 온도 관리 포함해서 우리가 저온이라든가 냉동, 냉장 또는 데일리 상품, 온도 3온도대 상품에 맞는 이 센터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곳의 물류센터에서 뭐 지하 따로, 지상 따로가 아니라 과거에는 상온 물류센터 하나, 저온 따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차량입니다. 차량이 라우팅 동선을 놓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할 게 뭐냐면 물류센터의 지금 비용보다도 가장 지금 유가가 지금 1배럴에 $70라 주춤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장거리의 수송과 단거리의 밀집도 배송에 대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다. 물류센터에서 출고하면서 나가는 비용 또는 라우팅 동선 도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 모든 비용을 고려해서 지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 오다 완 핸들링이라고 해갖고요. 한 번 주문해서 한 번 나갈 때 델리버리 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 이런 것도 지금 과거에 저도 컨설팅을 많이 해봤지만은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규모를 어떻게 활용하냐.
또는 규모에 대해서 가동률을 갖다가 캐파를 어떻게 돌리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사실 IC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무 좋지만은 입지 선정에는 인력 수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편 당연히 인력 수급 중요하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수배송 연계 효율성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 한번 좀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물류센터 거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물류센터를 갖다가 우리가 계약할 때 보면 장기 5년, 10년 계약할 때는 이 거점은 반드시 허브 거점이다 생각할 때 장기의 거점을 계약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래처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거점에서 출발해서 거래처의 물량, 화주가 되겠죠. 제조, 유통, 전자상거래의 물량이 계약에 따라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은 물류센터의 거점은 반드시 픽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리로 거래처 관계, 물동량 관계 수시로 조정하면서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물류센터에서 로케이션 관리할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출하량이 빈도가 많은 거는 전진 배치해서 앞에 놓고, 그렇지 않고 출하량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후방에 놓으면서 로케이션 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물류센터의 로케이션 관리는 픽스가 아니라 후리, 유연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물류센터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물류부동산의 대량 공급 물량 계획이 지금 쏟아져 나온다. 아마 2023년까지는 계획된 물류센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113만 평, 2022년 170만 평, 2023년 244만 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는 하락으로 지금 물류센터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온, 저온, 혼합형의 융합형의 센터가 지금 계속 그쪽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쪽 물류센터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사비나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캡 레이트가 하락했습니다. 올해까지. 2023년 캡 레이트를 계속 하락시키면 어때요? 금융비용 따지고 뭐 하면은 수익 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평당 매매 가격이 서서히 상승으로 지금 전환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캡 레이트가 4%대, 최저 4.3입니다. 2021년에는 3%대, 최저 3.3, 2022년에는 더 하락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 캡 레이트가 더 하락하면 어때요? 물류센터 개발해갖고 수익 구조가 거의 그냥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캡 레이트도 서서히 조정면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 다 감안해서 평당 가격 조정 국면으로, 그러니까 모든 물류센터의 가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했죠. 입지가 좋고 인력 소싱이 잘 되고 가치가 있는 허브적인 어떤 키 테넌트의 물류 거점이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금리 상승은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조정 국면이라 계속 상승할 것 같고요. 빨라도 3분기, 4분기 여기에서 정체 현상으로 금리 동결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2022년 마지막 주에 지금 나온 보고서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 다양한 변수를 보니까요. 디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끝선까지는 갔기 때문에 서서히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하반기 조정 국면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 수도권 동남권입니다. 2,000여 주까지 갔던 것이 서서히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요. 남부권은 대규모 공급이 확대돼서 화성, 평택, 안성까지. 저는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사실 양재에서 기점으로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여주 90km, 사실 안성 65, 70, 오산 50km. 그 밑에는 진짜 물류센터 거점이 너무 멀거든요. 회전율 2회전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자사형 물류센터나 남사 IC가 생기면서 주변에 물류센터가 그냥 계속 교통비 좋다가 많이 내려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유가가 지금 1배럴에 70달러지만 다시 80, 90, 100달러 가면요. 수송, 배송, 유가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유류세 고려하면은 물류센터의 거점, 전진 배치하는 주요한 거점 전략으로 다시 재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단지로 지금 인천이 많이 주목되고 있고요. 인천의 최대 규모 계획해갖고 2021년 복합 중심의 큰 규모가 계속 지금 공급 중에 있죠.
자, 결론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구는 5,162만 명으로 2년 전부터 우리나라 인구 쭉 시작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출생아가 30만 명 이하로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이미 앞에 설명했지만은 서울, 경기도,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을 공략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또 우리가 온라인 상황에서 지금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아니면은 마이크로 풀필ment 센터, 지금 그냥 대세가 되어갖고 수도권 쪽으로 지금 계속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2023년 소비는 2022년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지금 전기값 올라가죠. 아니면은 가스값 올라가죠. 공공요금 올라가죠. 소비의 구매력은 정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물동량이 그렇게 물류센터 개발은 많아도 많아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인천에 대표적으로 항만과 공항을 통해서 옛날에는 국제 물류하면 뭐라 그랬죠? 복합 운송을 좀 했죠. 비행기로 와서 배로 가든지 배로 와서 또 비행기로 했지만은 최근에 물류센터의 거점도 우리가 이제 배후단지라고 합니다. 공항의 배후단지, 항만의 배후단지도 항만용, 공항용이 아닙니다. 항만과 공항을 융합한 허브, 복합 운송용. 그래서 이제 모든 물류센터의 거점도 하나만 중심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복합 융합형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또는 모든 것을 한번 좀 같이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187회 방송은 물류센터에 관한 지금 자금, 수요, 거래 상황 2023년 상황 종합적으로 한번 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올해도 벌써 2022년도 이 방송 하면은 벌써 202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제시할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많은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2023년에 뵙기를 바라면서 또 그 전에 방송 시간이 되면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시청해주신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